네, 이해훈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도 나오고 있고 여권의 기류도 궁금하고 그런데 여권에서요 좀 다양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론에 비춰보면 그렇게 일하는 아래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일 잘 못해요 원래. 그 장관 매뉴얼이라고 옛날에 참여정부 때 예.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일과 시간 전에 전화질하는 거 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사람들한테 화내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한 번과 문자 한 번이 온 건 사실입니다. 예. 전화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연락 안 하던 사람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할 일은 만무하고 무엇 때문에 전화하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 피의자가 검사나 판사한테 전화합니까? 왔다는 알림 문자만 받고 내용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해훈 후보자부터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죠. 이제 재경이 상임위원들에게 이런 취지의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앞서 보신 박 의원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승훈 청문회를 하는데 인사차원,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 측은 이해훈 후보자 측은 인사차원이라고 해명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위가 적절할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정치인들이 이제 장관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네. 청문위원들한테 다 전화도 하고 만나서 부탁도 하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 갈등 관계, 윤석열 정부 때 갈등 관계가 많이 지속됐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출신의 이해훈 전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좀 반대성 그리고 이런 갑질 의혹들을 폭로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폭로도 좋습니다만 며칠 전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의 정당 사람으로서 그렇게 뭐 함께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5번이나 공천을 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예. 모든 갑질 의혹에 또는 뭐 부패, 비리, 온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게 야권과의 어떤 통합, 전체적인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임명한 것이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증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또 뭐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또 자신의 실력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이런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이해훈 의원이 낙마라고 할 것인가 임명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 전부터 마치 범죄자를 본인 국민의힘이 키웠던 마냥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좀 보기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이 이미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하나, 어쩌는 날은 2개씩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나온 것이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구의원이 아예 국회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성동구 울 지역은 이해훈 전 당협위원장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총선 이후 이해훈 당협위원장은 낙선의 핑계를 해당 구의원 3명에게 탓하였고 2025년 2월에는 사람을 매수하여 허위사실로 윤리위원회 제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주장이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 아무래도 이해훈 후보자 국민의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런 의혹들이 거의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 유시민 옛날에 그 우리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있죠. 예. 이분도 그 비판했어요. 능력이 없다고. 아래 사람한테 이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 예. 이렇게 했고요. 제가 보기에 박지원 의원 빼고는 이게 거의 다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오늘 이제 그 결정적으로 10년 동안에 재산이 110억이 늘어난 거예요. 예. 이거 소명하기 힘들 겁니다.
특히 그 아들 3명이요. 예. 37억 예금 원래 대부업체 그 회사채를 투자했었거든요. 예. 근데 37억이 나오고 또 이게 부부가 90억이 넘는 예금과 주식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게 소명이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이게 그 이성훈 변호사님이 자꾸 국민의힘에 5번이나 공천 왜 했느냐 예. 이야기를 민주당이 박지원 의원이 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대부분 경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예. 옛날에 조윤선부터 조은희, 전북이 하태경까지 다 경선했거든요. 근데 경선을 기회를 줄 때 그때 검증할 때는요 한계가 있죠. 우리가 국가기관을 동원할 수도 없고. 근데 이번에 장관 기획예사처 장관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세평이나 검증이 가능하니까 검증의 수준이 틀리다. 예. 총선하고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고요. 네. 그런 게 물타기 아닙니까? 실제 이분이 능력도 제가 논문을 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분을 안 썼느냐. 이 논문을 보면 이분의 그 UCLA 박사 논문도 뭐 의료보험하고 관련해서 그 수요 이런 거고요. 네. 대부분 이게 KDI 있을 때 논문도 전부 보면 이게 그 거시적인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능력이 없다 해서 윤 대통령이 안 썼던 거예요. 저는 뭐 능력, 도덕성부터 모든 게 낙지점이라 봐요. 예. 오늘 손주와 중구 의원입니다. 폭로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후보자 측의 해명은 저희가 뭐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우려, 재산 관련해서도 뭐 소정욱 변호사님 얘기는 했죠.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증액 과정에서 과연 뭐 편법성, 불법성이 있었느냐가 문제인데 10년 사이에 100억이 늘었다. 일단 좀 많이 늘긴 했네요. 뭐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10년 사이에 100억이나 늘 수 있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정서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증기 자체가 불법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예. 뭐 우리나라에서 이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가 시작이 돼서 여야 의원들이 이 자료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자료를 받고 그 내용들을 분석하다 보면 이 100억이라고 하는 증가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공격하기 이제 문제가 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는 분들은 장관을 할 수 없다라는 논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저는 재산의 증액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갑질 논란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고 얘기하면 국가를 예.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이 걸어온 삶을 보면 예. 아랫사람들한테 저렇게 갑질한 거 진짜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예. 저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 재산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불법 사항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그건 예를 들면 불법 사항 나오면 당연히 국무위원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예. 아마도 지금 청와대 입장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고 청문 과정에서 그 청문을 보시는 예. 국민들께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모든 내용 자체가 좀 청문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인보다 뭐 직급이 낮다고 할까요? 인턴, 뭐 보좌관, 구의원들을 대한 태도가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다는 의혹도 있는 거고, 뭐 삭발을 강요했다는 등, 뭐 아까 뭐 구의원 주장도 있지만 구의원이요 이렇게 현역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네 국민의힘 네, 당협위원장. 밑에 있는 사람입니까? 뭐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강선우 의원이 그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을 돈을 받고 줬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 보면 당협위원장 또는 그 조직위원장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건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이 중구 성동을의 당협위원장으로 1년 6개월 있으면서 상당히 불합리한 요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당 같은 당의 당협위원장이니까 참고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이렇게 큰 공직의 자리를 맡게 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도덕성과 품성, 능력을 가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예. 고3 그 셋째 아들이 고3 때 김상민 전 의원실에 인턴으로 근무를
했다는 건데 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새로운 내용이 의혹이 제기됐어요. 뭐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우리가 조국 사태 때 그렇게 비난했던 게 뭡니까? 입시와 아니면 자녀 교육과 갈등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태, 입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에 실망했고 그것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가장 큰 배경이었다고 보는데 예. 이해운 의원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꽃길을 깔아주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저는 뭐 1일 1 의혹이 아니라 지금 1일 한 3 의혹씩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청문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예. 또 하나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런 부담을 안아가면서까지 이해운 후보자를 이렇게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도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 취할 겁니까? 이런 다양한 의혹들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 과거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나 그 시절에 본인 식구들 감쌌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감쌀 겁니까? 그런 것도 참 어려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는 예. 그 청와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승부 의원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이제 저희 방송에 MBN에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도 이제 진영에 무관해서 등용을 할 거다라는 거하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이른바 레드팀이라고 하죠.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레드팀이라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이나 이제 다 민주 진영에서 온 사람이 있고 이해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 온 사람이니까 이해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잘 판단하는 거 어떠냐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너무 확장재정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해운 의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이걸 비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적 레드팀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고 그게 야당 인사였는데 청문회도 하지 않고 낙마시켜 보십시오. 누가 앞으로 지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명만 오면 그냥 전화 안 받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은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참 특이한 게 어떻게 뭐 지금 얘기해 보면 천하의 나쁜 사람이에요, 이해운 의원이. 예. 아주 천하의 갑질인 사람이고. 근데 그걸 아직까지 몰랐습니까? 알았으면 진지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민주당의 정권에서 공천에 지명이 되니까 공직에 지명이 되니까 갑자기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힘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뭐 지금 뭐 구의원이 뭐 폭로를 했잖아요. 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자신들이 허위 사실로 징계를 2개월씩 당했다는 거잖아요. 3명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억울한 사람을 3명이나 징계한 정당인 거잖아요. 그 정도도 못 밝혀내나요? 이해운 의원이 잘못된 징계 청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소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징계 청구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해운 의원이 징계를 요청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징계를 해줬거나 그럼 국민의힘이 같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당이 지금까지 관리 책임을 못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근데 뭐 그 계속 부분은요. 반복되는 얘기니까. 아니, 근데 그 부분 한마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출직 공무원하고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검증의 잣대가 굉장히 다르고요. 이해운 전 의원이 그래서 어쩌면 지난 정부 출범하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든 또는 박근혜 정부든 한 명도 임명직 공무원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